개항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게살토크 12월 30일 토요일 게살토크 홍성지입니다. 미국의 작가 H. 잭슨 브라운 주니어는 내일에 대한 최고의 준비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3년을 하루 남긴 지금, 다가올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대단한 과정들이 아니더라도 내일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새로운 해에는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하루들로 가득할 거예요. 오늘 하루가 텅텅 빈 지갑처럼 휑하게 느껴지고 구멍난 양말처럼 계속 신경 쓰이는 그런 하루였더라도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한 여러분에게 정말 잘했다고,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해드리고 싶네요.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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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새로운 해를 하루 남기고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클립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매주 토요일 시범 방송으로 찾아왔던 게살토크가 드디어 2024년 1월 다음 주부터 정규 방송을 진행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주말 저녁 게살토크와 따뜻하고 의미 있게 함께 하실 거죠?
네, 오늘도 힘차게 게살 토크 첫 번째 순서 매주 개항장의 소식을 모아 소개하는 코너 개항장에는 어떤 일이? 이번 주 개항장에는 어떤 일이 코너에서 소개할 이야기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하면 정말 맛있는 먹거리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만두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올라오는 각종 튀김들. 여러분은 어떤 겨울 간식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시장하니까 제가 학생 때 등교하면서 늘 지나쳤던 시장 속 떡집이 떠오릅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학교 가는 버스에서 내려서 지나가던 시장 골목에는 이른 아침부터 열려있던 떡집이 있었어요. 항상 쌀의 그 고소한 향이 시장 전체에 퍼져서 아침을 안 먹고 나온 날이면 배가 되게 고팠던 기억이 나요. 어느 날은 제가 늦잠을 자서 아침을 못 먹고 나왔는데 그 떡집에서 또 맛있는 떡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서 떡집을 보면서 지나가는데 그때 눈이 마주친 떡집 사장님이 아침은 먹고 나왔냐며 따뜻한 떡을 나눠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저한테도 이렇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신포시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인천 신포국제시장은 인천의 개항 이후 형성된 전통시장입니다. 개항기 때 외국인이 살았던 조계지 인근에 위치해서 외국 문물이 수입되는 창구 역할을 했고 오늘날에는 다양한 먹을거리와 생활에 필요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바다와 면한 항구 도시여서 수도인 서울과 인접해 있고 철도와 도로교통이 좋아 접근성이 뛰어난데요. 시장이 발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교통이 완비된 도시입니다. 이렇게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자리하고 있는 신포국제시장은 역사적으로 인천의 격심한 변화를 함께 겪어왔는데요. 개항 이후 외국인들이 몰려들면서 이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장으로 형성된 신포시장은 당시 중국인과 일본인을 비롯해 여러 외국인들이 찾는 시장이었고 말 그대로 국제시장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신포시장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정말 많은 변천사가 있었다고 해요. 1883년 개항 이후 신포동은 바다로 통한 내가 있다는 뜻의 터진개라는 순우리말 이름을 한자로 써서 개포동이라고 불렸다가 1903년에 새롭게 번창하는 포구라는 뜻에서 신창동으로 불리고 일제의회 1914년 일본식 이름인 신정이 되었다가 해방 이후 우리식으로 지명을 고치면서 드디어 신포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고 다양한 외국인들이 이용했던 이 신포국제시장이 오늘날의 맛난 먹거리와 정겹고 현대화된 시장으로 바뀌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신포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오늘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내일에 대한 최고의 준비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 때 하교하면서 꼭 신포시장에 들러서 튀긴 어묵을 친구와 나눠 먹었었거든요. 어묵집 사장님이 걸쭉한 어묵 반죽을 쫙 펼치고 나이프로 착착착 감아서 튀겨낼 때 기름 아래로 가라앉았던 어묵이 통실통실해져서 기름 위로 떠오를 때 친구와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정말 학교 끝나고 뭐 먹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고민거리도 생기고 바쁘다고 끼니를 거를 때도 많아서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그래도 그때 매일 함께 나눠 먹은 어묵꼬치만큼 깊게 쌓인 우정이 아직까지 그 친구와 저를 사이좋은 친구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It's time for goodbye. 나의 loneliness야 goodbye. 바로 어제처럼 느껴지는 그때 그 시간들 이제
이어서 고소한 냄새로 저를 매주 유혹하고 있는 동인천 삼치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생선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 시절 급식에 나왔던 카레향 나는 그 고등어 구이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아마 자취하시는 분들이면 전부 공감하실 텐데 생선구이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요리더라고요. 굽고 나면 집안이 온통 냄새로 가득 차는 것도 그렇고 잘못 구우면 껍질이 다 타서 팬에 눌어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취하시는 분들은 생선보다는 간편한 햄을 많이 구워 드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취한 지가 벌써 몇 년 차가 되다 보니 누가 생선 구워서 식탁에 올려주면 젓가락이 세상 바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술안주로도 담백하니 고소한 생선구이는 가끔 막걸리 한 잔이 생각날 때 늘 함께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맛잘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지 인천 관광 100선에 오른 동인천 삼치거리는 역사가 무려 50년이나 되었다고 해요. 196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이 거리의 뿌리는 이나의 집인데요. 이 집은 삼치거리에서 가장 유명한 삼치가게입니다. 이나의 집은 지금의 삼치거리 뒷골목에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 음식 전문을 열었는데요. 이름처럼 주요 단골은 대부분 이나대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삼치와 막걸리, 해물파전을 손님상에 내놓았다가 이후 색다른 메뉴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생선구이들을 만들었는데 그중 삼치구이가 손님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게 이나의 집을 중심으로 주변에 삼치 전문점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현재는 20여 개의 삼치구이집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2002년에는 인천시 중구에서 삼치거리를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안 되겠어요. 라디오 끝나고 저희 감독님들 꼬셔서 삼치구이 먹으러 가자고 졸라봐야겠습니다. 꽃잎이 내 맘을 흔들고 꽃잎이 내 눈을 적시고 아름다운 기억 푸른 하늘만 바라본다. 꼬마야 약해지지만 슬픔을 혼자 안고 살지는 마.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뚜루뚜뚜뚜뚜뚜 뚜루뚜뚜
오기만 기다린 그때가 자꾸만 떠올라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이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네, 신포시장과 삼치거리에 이어서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 새해부터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럴 줄 알고 다이어트 전에 후회하지 않게 미리 먹어둘 야무진 맛집 찾아왔습니다. 내년부터는 홀쭉해질 게사리들을 위한 메뉴는 이나의 집의 삼치 세트입니다. 오늘 삼치거리 소개에서도 나왔던 이나의 집은 50여 년 전통을 가진 맛집 중의 맛집인데요. 먹부심 있는 저 홍디도 이미 수차례 다녀왔던 곳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치구이가 있겠죠. 치킨에만 반반이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나의 집에는 양념 삼치, 일반 삼치, 그리고 반반 삼치가 가능하답니다. 또 오징어 숙회와 오징어 볶음, 그리고 얼큰한 순두부찌개도 팔고 있고요. 이 외에도 한번 자리에 앉으면 막걸리 주전자 다 비울 때까지 집에 못 갈지도 모르는 다양한 메뉴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나의 집 세트 메뉴를 추천드릴게요. 반반 삼치와 계란말이, 순두부찌개가 함께 나오는 메뉴인데요. 삼치는 함께 나오는 고추와 양파가 들어간 간장이랑 함께 얹어서 먹으면 입안에서 감칠맛이 올라오고요. 생선의 고소하고 진한 풍미가 더욱 잘 느껴집니다. 그러다 입이 심심할 때쯤 순두부찌개 떠서 한 입 먹어주면 칼칼한 한국인의 맛이 느껴지면서 속이 싹 내려가서 너무 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촉촉하고 말랑한 계란말이까지 한 입 먹어주면 어찌나 두툼하던지 입안 가득 차서 세상 부러울 게 없어진답니다. 든든하고 가성비 좋은 맛집 찾으신다면 이나의 집 방문하셔서 고소한 삼치구이 한 점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맛있는 이야기로 배를 채웠다면 이어서는 마음도 가득 채워가야겠죠? 잔잔하게 나의 마음의 위로가 되어줄 전시 소개입니다. 인천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전시입니다. 먼저 12월 7일부터 1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윤재민 작가의 호박과 함께하는 어떤 전시입니다. 전시는 인천 아트 플랫폼 E3 프로젝트 스페이스 3에서 진행됩니다. 전시를 진행하는 윤재민 작가는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이미지에 관심을 가지고 사운드와 영상을 통해 다양한 실험들을 이어오는 작가입니다. 해당 전시명과 동일한 호박과 함께하는 어떤 작품은 영상 속 주인공인 정영문의 장편소설 프롤로그, 에필로그 중 호박과 관련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다고 하는데요. 경이로운 생명체인 호박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정신적 자유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정신적 스트레칭 연습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글로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영상 작품을 중심으로 드로잉과 텍스트 작업으로 전시를 채워나간다고 하니까요. 예술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관람객 분들일지라도 직접 전시장 내에서 작업을 경험하는 순간 시각과 청각 모두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소설이 모티브가 된 만큼 정영문 소설가도 공동 창작자로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서로 다른 분야가 만나 만들어낸 작품은 어떤 모습일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12월 7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되는 오원배 작가의 부유현실 기록 전시입니다. 전시는 인천아트 플랫폼 전시장 1, B동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전시를 진행하는 오원배 작가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일관된 작업의 주제로 하여 작업을 지속해왔고 작가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인간의 몸입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부유현실 기록은 현실과 관계 맺는 작가의 예술적 태도를 운유합니다. 현실 속에 부유하는 수많은 존재들과 관계 맺고 이를 예술적 사유를 통해 기록하는 과정들을 작품을 통해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인천 아트 플랫폼의 전시 공간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여 장엄한 무대 같은 서사적 풍경을 연출한다고 하니까요. 이번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로도 선정된 오원배 작가의 전시, 이번 주말 방문하셔서 지친 한 주의 위로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부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부 시작하기 전에 깜짝 퀴즈 나가야겠죠? 오늘의 퀴즈 전에 지난주 퀴즈 정답 맞추고 가겠습니다. 인천 최초의 극장 애관. 이 애관극장의 애관의 뜻은 보는 것을 사랑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개사리에게는 영화 티켓 보내드릴게요. 자, 이어서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1883년 개항 이후 신포동은 바다로 통한 내가 있다는 뜻의 순우리말 이름을 한자로 써서 개포동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렇다면 개포동 이전에 사용되었던 순우리말은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프로젝트 클립 개살 토크 영상 하단 이메일이나 유튜브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2부 사연 코너로 찾아오겠습니다. 나는 말야 버릇이 하나 있어. 그건 매일 잠에 들 시간마다 잘 모아둔 기억 조각들 중 잡히는 걸 집은 후 혼자 조용히 꼼꼼호. 이걸 난 공상이란 이름으로 줬어. 고민하다가 아무튼 뭐 오늘은 하필이면 너가 스쳐버려서 우리였을 대로 우리 정말 좋았던 그대로 우리의 에피소드가 찬란하게 막을 연다. 배경은 너의 집 앞 첫 데이트가 끝난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예쁜 얘기로 시작. 자작자작 조심스러운 대화 그새 늦은 시간 Goodbye 좋은 뜻일 뿐인 goodbye We don't have this one 이게 이 스토리에서만 눈 내리던 그 밤 겨울 향이 배어서 더 눈부신 우리의 에피소드다. 매일이 마지막인 듯이 함께라면 어디든지 사랑이란 걸 끝도 없이 주고받고 나눴어. 그치? 서로만 있은 마음이 시릴 날이었던 우리 넌 oasis 내겐 마치 근데 있잖아 별 소용없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순간들은 말야 모른 척해도 결국엔 이건 끝을 봤던 에피소드. 점점 우리의 에피소드가 결말에 가까워져가 굳세련입니다. 크리티스는 너와 나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쓸쓸한 끝을 맞아. 두 주인공의 서글픈 마지막 결국 건넨 인사 Goodbye 너무 아픈 이별의 Goodbye 눈물이 뺨을 스쳐도 쭉가니까 내 미소 애써 웃고 있어. 우린 서로를 보며 정갔던 미소로 안녕 웃으며 안녕. 눈 뜨면 에필로그다. 침대에 기대어 혼자 펑펑 울고 있는 나. 이 공상 밖에 난 둘만의 에피소드 원 전혀 다른 모습 난 그날 돌아서지 말았어야 했다. 널 안았어야 했다. 그 밤 눈꽃이 널 덮은 그 밤의 하늘 이젠과 함께 잃었던 따스함 춥게 눈을 뜬다. 겨울 밤이 되어서 맞이 안녕이 우리의 에피소드다.
오늘은 새해를 앞두고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 개사리의 고민이 담긴 사연을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앞서 소개했던 음식들과 관련이 있는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개사리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부터 취직을 해서 한 곳에서 오래 회사 생활을 한 만큼 나이에 비해 직급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화나는 일도 많았던 회사였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단순한 성격에 지금까지도 같은 회사에서 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에 비해 넉넉한 급여와 익숙해진 회사 생활에 나름 만족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던한 저에게 퇴사 생각을 하게 만든 신입사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싫었냐면 그 사원만 생각하면 밥맛이 뚝 떨어져서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었던 날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으면 밥도 못 드셨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면서도 제가 다 속상하네요. 다시 이어서 사연 들어볼게요. 저희 회사는 직업특성상 현장 근무가 잦아 회사에서 식대를 지불해주고 항상 짜그리로 움직이면서 점심을 함께 먹곤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다른 직원들과 접점이 없더라도 같은 팀으로 배정받으면 점심을 먹으면서 친해지곤 해요. 하루는 새로 들어온 그 사원이랑 현장 근무의 한 팀이 되어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원이랑 점심 식사를 함께 했던 후배들이 제가 오늘 같이 현장 근무 나가는 걸 알고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선배로서 새로 들어온 사원을 잘 챙겨보려고 다른 후배들에게는 별일 있겠냐고 괜찮을 거라며 타일러 잘 보냈습니다. 그날 그렇게 근무 중간에 점심 식사 시간이 다가와서 뼈해장국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사원이 자리에 앉자마자 회사 돈이니까 2그릇 먹을 거라면서 뼈해장국을 2그릇 시키더라고요. 그때 말투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배가 많이 고팠나 보다 생각하며 제 것까지 3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메뉴가 나오고 그 사원은 정말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일절 대화 없이 어색하게 밥을 먹는데 큰 소리로 쩝쩝거리면서 한 그릇을 금세 비운 그 사원이 고기도 제대로 발라먹지 않고 이 집은 살코기가 별로 없네 하면서 큰 소리로 주방 쪽에 들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던 저는 죄송스럽고 창피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다른 한 그릇을 들고 국물을 꿀꺽꿀꺽 마시면서 숨이 차하더니 이번에는 뼈해장국에 고기 찍어 먹는 소스가 없다면서 직원분을 부르더라고요. 직원분이 소스를 종지에 이렇게 쭉 짜주시는데 이빠이 더더더더더더 이렇게 외치면서 마치 직원분을 종 부리듯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진짜 그 순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입맛이 없어서 그 사원이 다 먹기를 기다렸는데 속이 더부룩한 건지 음료수 2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도 안 좋은 김에 탄산 한 잔 시원하게 먹어야겠다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 음료수 2개를 혼자 다 마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마셔야 소화가 잘 된다면서요. 저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정말 5만 가지 생각에 정신이 반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밥이 코로 들어간 건지 입으로 들어간 건지 모르게 먹고는 식당을 나섰는데 식당 카운터 쪽에 이쑤시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녹말 이쑤시개는 금세 부러져서 답답하다면서 손으로 쩍쩍거리면서 이를 쑤시는데 그걸 보면서 속도 울렁거리고 정말 다시는 이 사원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밥 먹기 싫다고 현장 근무조를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랑 먹을 때는 양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같은 근무조일 때는 항상 메뉴를 2개를 시켜서 혼자 먹곤 했는데 다른 후배들이랑 먹을 때는 각각 하나만 시켜서 다른 후배들 음식을 뺏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배이니까 총대 메고 몇 번 말해봤지만 늘 바뀌는 게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친구랑 현장 근무조가 같이 짜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식욕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먹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 안에서 쉬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친구 혼자 먹고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퇴사를 결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회식 때 중국집을 갔는데 옆에 앉은 후배에게 그 사원이 야, 너 그거 다 먹을 수 있어? 하더니 그 후배 의사는 묻지도 않고 순식간에 쪽쪽 빨았던 젓가락을 담궈서 그 후배의 짬뽕에 해산물을 전부 골라 가져가더라고요. 그 후배는 그 이후로 자기 짬뽕에는 손도 대지 않고 너 다 먹으라고 그 사원한테 주고는 덜어먹는 요리만 먹더라고요. 그렇게 뺏은 짬뽕을 먹는 내내 제가 시킨 볶음밥을 계속 쳐다보면서 쩝쩝거리는데 정말 더 이상은 같이 한 공간에 있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퇴사를 해야 하나 고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배가 불렀다, 밥 먹는 걸로 뭘 그러냐, 그런 걸로 퇴사를 생각하냐 할 것 같아서 솔직한 이유로 퇴사를 말하기도 걱정됩니다. 이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정말 사연자분 이야기 들으면서 입맛이 똑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제가 비위가 진짜 약하거든요. 사연 읽으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아, 저 같아도 정말 같이 밥 먹기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연자님의 퇴사 고민 공감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거에 정말 진심이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아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다른 개사리 분들도 전부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퇴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연자님이 열심히 이뤄낸 회사에서의 활동들이 그 사원분 때문에 사라지는 게 저는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사연자님이 후배들에게 정말 좋은 선배인 만큼 사연자분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늘 씩씩하게 일해오셨고 강한 책임감을 가진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을 정말 잘 알지만 때로는 내가 준 배려만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건넨 배려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갈 때 가장 시너지가 나니까요. 사연자님 앞으로는 식사도 잘 하시고 걱정 고민 없이 열심히 다녔던 회사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라고 홍디의 진심 어린 응원을 담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신나는 노래도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Breathe in, 숨을 내쉬고 두려움에 맞설 때 내게 들려온 한마디, 조금 더 힘을 내라고. 단계 속에 가려져 한 줄기 빛도 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어. 오늘의 나를 위해서 남과 다른 시선에 또다시 뒤처지는 그런 날들에 반대로 나를 일으켜 달려나가. 지금부터 시작해봐. 앞을 달려 Running running 세상에 소리쳐. 막다른 길이 나타나도 난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해봐. 앞을 달려 Running running 너와 함께라면 모든 날 속 있어. 끝없이 달려봐 거친 세상 속. 삶이 나를 누르고 점점 버거워질 때 내게 건네온 그 손길 한 번 더 일어나라고. 때론 울기도 하고 때론
빛이 되는 간절했던 꿈하나 지략했던 밤하늘도 또 한 번 이겨내면 돼. 달려나가 I can be the one I want. I love myself.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을 거야. Running running 너와 함께라면 모든 날 속에서 바라는 곳에 닿을 그날을.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로 1부와 2부 진행해 봤습니다. 새로운 달인 1월부터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포함해서 더욱 긴 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감동적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유튜브 프로젝트 클립 검색하시고 게살토크 영상 하단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촬영감독 이상희, PD 이건희, 음악감독 박지은, 그리고 저는 홍성지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개항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게살토크로 놀러오세요.